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은 일부만 그 수복이 되었고 상당 부분이 그 미수복 되었거나 휴전선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강원도 고성군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1945년 당시에 광복 당시에 고성읍, 장전읍, 거진읍, 수동면, 외금강면, 서면, 현내면, 간성면 등 2읍 6개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8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었다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에 간성, 거진, 현내면, 수동면의 일부만이 수복되었습니다. 고성군은 1919년 일제시대에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던 토성면과 주광면을 1963년에 돌려받아 6개면을 관할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거진면이 읍으로, 1979년에는 간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하였으므로 현재 고성군은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주광면, 현내면, 수덕면 등으로 되어 있지만 접경지대에 위치한 수덕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탓에 수덕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북한 지역의 수덕면 역시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영토였다가 신라의 영토로 이제 변경되는 그런 접경지대였는데요. 지금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수덕면을 살펴보는 것은 70년 넘게 잊혀진 고향과 금강산을 복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덕면의 면적은 144제곱킬로미터로서 고성군에서 가장 넓은 면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방 당시 수덕면은 남강의 강줄기를 따라서 총 13개 리가 있었습니다. 남강은 금강산의 차일봉에서 발원하여 고성읍을 거쳐 동해안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금강산 지역의 백두대간은 진부령에서 향로봉 남단을 거쳐 국사봉, 외무재령, 차일봉, 월출봉, 비로봉을 통하여 북상합니다. 차일봉을 분기점으로 내무재령, 외무재령의 골짜기를 따라 동쪽 사면으로 흐르는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 남강을 이루는데 이 강줄기가 향로봉 산맥에 막혀 다시 북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덕면은 이 남강 주변의 충적 평야의 마을에 위치하여 상류부터 흑연리, 신탄리, 상원리, 사천리, 고미성리, 사비리, 신대리, 외면리, 덕산리, 내면리, 태봉리, 정월리, 초현리가 차례로 있었습니다. 수덕면의 일부가 수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남강 주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사람이 살 수 없고 이는 북한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한 고성군의 행정 지도를 살펴보면 남강 하류에 월비산리에 수동면 정월리가 포함되었고 순항리에 초현리가 병합되었을 뿐입니다. 수덕면은 그 위쪽에 있는 서면에 유점사가 있어서 옛날부터 유명하였습니다. 유점사는 장안사, 신계사, 표운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 중에 하나였으며 금강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져 고려와 조선시대에 거치며 크게 융성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금강산을 여행할 때 유점사는 중요한 관광 경로였습니다. 일제시대에도 30일 본산의 하나로 금강산의 많은 절과 암자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유점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 폐허가 되었고 현재 북한에서조차 관광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말기에는 향로봉 산줄기를 따라 남북 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월비산 전투, 3.5.1 고지 전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덕면은 바로 그 전투 지역의 아래에 위치하여 가볼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수동면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파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금강산의 지형도를 통해서 조선시대 금강산 관광 루트와 현재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역의 루트를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산에서 금강산까지의 백두대간 지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백두대간에서 분리된 향로봉 능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남강 주변에 있었던 해방 당시 수동면의 13개의 리의 위치를 모두 비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 기행을 통해서 먼저 포스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요, 금강산학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약 90개의 글을 스크랩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고성군 수동면을 알기 위해서는 금강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물론 금강산은 가볼 수가 없지만은 도상으로 가보신 분이 있습니다. 시인 이향지 선생님께서 산악인이시기도 한데 사나사나라는 그 에세이집을 출간한 적이 있으세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책인데요, 거기에 되면 표지에 일부에 금강산 개념도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금강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외무 재령이 있고요, 이 백두대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일봉이 있는데 차일봉의 옆에서 그 미륵봉의 옆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무 재령으로 해가지고 일출봉, 월출봉, 장군성 해가지고 요 금강산 비로봉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두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차일봉에서 이제 미륵봉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또 이제 산줄기가 있는데요. 그쪽은 이제 은선대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미륵봉이 있는데, 월출봉에서 이제 그 채하봉 있어가지고 요쪽으로 해서 그 채하 능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옆으로 가는 곳에 이제 접선봉이라는 또 이제 연봉이 있고요. 그래서 예로부터는 요쪽 이제 아래쪽이 이제 그 장안사 표은서가 있는데, 이 내근강에서 여기 내무제꼬리로 되어 있는데요, 내무제꼬리로 해가지고 내무재령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근강이 여기쪽이고 이쪽이 이제 외근강이라고 할 때 여기 유점사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무재령으로 해가지고 옛날 선비들이 요렇게 해서 유점사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 외무재령보다는 이제 내무재령이 더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도 이 골짜기를 알아야만 이제 금강산 여기 내금강 여기 신계사터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에도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구글 위성 지도로 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위치가 비정이 되어 있질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스크랩을 해서 포토샵에다가 지명을 일일이 다 이제 입력을 한 건데요. 지금 그 표운사가 여기 있고 장안사가 여기 있고 이제 산불사 이렇게 해서 요쪽 지역이 다 이제 그 내근강 지역이에요. 근데 내근강 지역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뭐 망곤대라든가 명경대 뭐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곳은 나중에 이제 제가 확대를 해서 별도로 그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수동면이기 때문에 수동면을 흐르는 남강이 어떻게 형성됐냐, 그 발원지가 어떻게 됐냐를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외무재령을 거쳐가지고 차일봉을 거쳐가지고 요 내무재령을 거쳐가서 월출봉을 가가지고 비로봉을 거쳐가지고 요쪽 이제 그 온정령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백두대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쪽 그 강원도 이쪽 태백산맥 안쪽에서 이쪽 그 동해안 쪽으로 어떻게 갔냐면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내무재령으로 가서 이제 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쪽 유점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은 이 온정령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요쪽 왼쪽으로 좀 옮겨 보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금강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온정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쪽이 있거든요. 이쪽은 뭐 만물상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근강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고, 이제 그 비로봉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무재령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내무재령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게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요게 차일봉에서 내려오는 강줄기, 외무재령에서 이제 물이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댐이 없었는데 이렇게 물을 막아놔 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저수지 비슷하게 북한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점사는 지금 이제 여기 요쯤에 있었어요. 그래 요쪽에 있고 그 위쪽에 이제 구룡소라고 있는데, 이쪽에 그 내무재령에서 내려가는 옆에 이제 그 은선대라는 이렇게 또 이제 산줄기가 있는데, 그쪽 아래로 이제 그 백천천이라고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이 백천천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계잔령이라는 고개가 있어가지고 요 유점사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 이제 하단 쪽은 이제 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 비로봉이 있으면 여기 이제 옥녀봉이 있었고, 요 구룡폭포, 비룡폭포 해가지고 최하선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강줄기가 또 하나 흘러서 신계천이 흐르는데요. 신계사가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요 신계천이 이제 온정령에서 내려오는 온정천원과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삼일포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금강산 지역에 이제 그 관광이 이제 개방이 되었을 때, 여기 이제 장전, 요쪽 항 쪽에서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등산을 하셨던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성군의 그 외금강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건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방 당시에 리를 추적을 해가지고 표기를 해놓은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스크랩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백천천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유점사가 요쯤에 있다가 이제 물길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남강이. 이 남강이 이렇게 쭉 남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이제 향로봉 산맥이 있거든요. 이쪽 산 쪽에 여기 가려서 안 되는데 향로봉이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돌아가가지고 이 동해안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월비산 전투가 있었고, 여기 이제 3.5.1 전투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치열한 이제 전투가 있었던 거죠. 향로봉 산줄기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동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은, 남강이 흐르는 강줄기 떼서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흑연리가 여기 있었고요, 가장제 이쪽에 외진대가 있었고요, 그다음 요 신탄리가 있었고, 상원리, 사천리, 여기 이제 건봉산 이쪽에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건봉사 쪽에 있는데, 그쪽 근방을 해서 사천리하고 상원리가 이제 하류 지방에 고미성리라고 있었어요. 그다음 쪽 상로봉 산줄기 따라서 사비리, 신대리, 여기가 이제 그 면 소재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면리, 내면리, 덕산리, 그다음 태봉리, 정월리, 초연리가 있는데, 요 이제 정월리하고 초연리만 뭐 이쪽 북한의 행정구역에 이제 속해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은 공교롭게도 이쪽은 남북 모두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유점사 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내금강도 아니고 뭐 외금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쪽 같은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제 작은 까치봉, 뭐 큰 까치봉이 있는데, 원래 보면 여기 까치봉이라고 1043m짜리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거의 뭐 반도 비슷하게 한번 삥 돌아가지고 이제 그 남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 남강의 그 지형을 이해를 하셔야 이 수동면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종수라는 분이 옛날에 그 수문 출판사에서 금강산 가이드로 이렇게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금강산에서 일제 말기에 이쪽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광산지대에서 잠깐 이제 체류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산악인이시도 한데, 그래서 우종수 선생님이 금강산 가이드해서 수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금강산 탐승 코스를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로그에도 금강산 가이드 해가지고 외금강 탐승 코스 해가지고 한계령 만물산 코스, 그 다음에 옥류동 비료봉 코스, 그 다음에 동석동 최하봉 비료봉 코스,
송림동, 성문동, 효운동, 망경동 개념도 해가지고 외근강 코스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고요. 내근강 코스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그 비교를 하면서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문들이 많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봐서 이제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요거 참고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양지 선생님께서는 그 북한 쪽 백두대간에서 지도 위에서 걷는다 해가지고 2000년에 그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경인문화사에서 최근 북한 5만분의 1 지형도라고 해서 북한문의 5만분의 1 지도를 옛날에 그 소련 군사 지도를 이제 그 영인에서 출간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하나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백두대간이 요렇게 이게 올라가는 과정을 갖다 일일이 이제 그 과정을 다 일일이 그 도상으로 등반을 하면서 이제 소개한 책인데, 요게 해당되는 부분, 요게 이제 금강산 지역은 바로 요쪽이 지금 백두대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북한에서 지금 그 관광 지도에서 금강산 그 탐방 코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온정리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 뭐 정양사라든가 표온사가 있고 비로봉이 있고 해가지고 요 킬로미터 단위로 해서 이렇게 표기된 거를 하나 제가 이제 복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수동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 백천교로 해가지고 아까 유점사터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고 은선대로 가는 게 있는데, 현재 이쪽 길이 과연 이게 관광이 개방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양지 선생님의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진부령에서 추지령까지 가는 그 개념도, 백두대간 개념도가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진부령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부령에서 향로봉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는 향로봉은 백두대간 줄기가 아니라 옆으로 약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향로봉 가기 못 미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요 휴전선 부근에 그 삼재령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 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삼재령을 지나가지고 무산이라는 데를 거쳐가지고 요 국사봉을 거쳐가지고 외무재령, 금강산도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아까 요 근방에 까치봉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외무재령에는 여러 가지 이쪽 안쪽에 산줄기가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남강으로 갔다가 여기 이제 향로봉에 막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고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해금강으로 해서 이제 동해안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 아주 꼼꼼하셔가지고 이 이양재 선생님의 구간별로 도상으로 이게 아주 자세하게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절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시대 같은데 보게 되면은요, 그 김창엽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동유록이라고 해가지고 금강산 여정을 이제 이렇게 기행문이 있는데, 박원순 선생님이 1997년에 그 금강산도 연구에 보게 되면은 김창엽의 그 동유도에 실린 여정을 갖다가 이제 지도로 표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원에서 기마 창도로 갔다 회항으로 가가지고 금강산으로 해서 이제 고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이정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는 다 이제 있는데, 금강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소개할 때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유홍준 선생님의 그 나의 문화 답사기 금강산 편을 보시게 되면요, 그 1930년대 외근강 옹전리에서 바라본 집선봉, 채하봉, 세전봉, 비로봉, 옥녀봉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 사진이 하나 있어서 하나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하봉, 집선봉, 세존봉, 비로봉이 이 온정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그 관광을 하셨던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91년에 출간되었던 최신 북한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영택 선생님께서 이제 편집을 하셨던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금강산 지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부분도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 지구라든가
등고선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구라든가 지역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개념이 좀 북한에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참고가 되실 거고요. 거기 이제 설명문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8년에 월간조선에서 이제 단행본으로 발간된 거 금강산은 부른다라는 단행본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지도도 잘 나와 있지만은 요와 같이 그 개념도가 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브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유점사 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잔령이 나와 있고 해서 외근감, 송림, 은선대 구역 개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물줄기하고 길목 같은 것이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강원도 고성군 수덕면을 소개하는 김에 금강산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덕면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주변 지형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덕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수덕면은 그 일제시대에 활발히 광산과 산림이 개발되어서 사천리에서 고성루까지 남강을 따라 철도가 계획되기도 했습니다. 면 소재지인 신대리에 중학교가 있었고 두 번째로 컸던 고미성리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덕면은 남강으로 인해 면의 산림이 넉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민들의 회고에 의하면 남강의 수산물, 인근 두무산, 월비산 등의 임산물과 산과 산 사이에 농산물이 풍부하여 인제와 양구에서도 일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이곳에 동경제국대학의 농학부 연습림이 존재하여 임산자원 보존이 가능했지만 중일전쟁이 격화되면서 임산자원 반출이 활발했습니다. 남강 일대에는 니켈도 풍부하여 일제는 항공기 동체용 합금강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니켈 광산을 개발하여 흥남 제철소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부설은 측량까지만 된 채 폐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면의 중심이었던 남강을 따라 휴전선이 설정되어 면 외곽의 산악 지역들만 남한령이 됐으며 면 전체가 민통선 내에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온전하게 수복된 곳은 향로봉이 있는 상원리가 유일하며 고미성리, 덕산리, 사비리, 사천리, 신대리, 신탄리, 외면리 등은 부분 수복되었을 뿐입니다. 인제군 서화면을 지난 휴전선은 남강변의 신탄리에서 북쪽으로 꺾여 강변을 따라 덕산리까지 북쪽으로 이어지다 동쪽으로 꺾여 동해안을 향합니다. 신대리의 면사무소를 비롯한 시가지는 현재 북한 지역인 남강 서쪽에 있었습니다. 신대리와 고미성리 사이에 있던 사비리에는 전주이시 집성촌이 있었으며 전쟁 중에 주민들은 산을 넘어 거진읍에 피난민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외면리는 신대리 북쪽, 남강 동쪽에 있었으며 휴전선이 동쪽으로 꺾이는 덕산리에는 2019년에 폐쇄된 동해안 지피가 있었습니다. 남강 하류의 내면리, 태봉리, 정월리, 초연리, 상류의 흑연리는 북한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정월리에는 6.25 전쟁의 격전지였던 월비산이 있습니다. 월비산은 안타깝게도 북한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수덕면 지역의 리를 다시 한번 호명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연리, 신탄리, 상원리, 사천리, 고미성리, 사비리, 신대리, 외면리, 덕산리, 내면리, 태봉리, 정월리, 초현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